밤마다 두세 번씩 화장실에 가느라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이유와 해결책을 한 번에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연구 결과와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진짜 정보입니다. 잠 못 자는 밤이 계속된다면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영상을 보고 계신 겁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 자꾸 깨는 것을 그냥 나이 탓으로 돌리십니다. 늙으면 다 그런 거지 하면서 그냥 참고 사시는 거죠. 하지만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들으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야간뇨는 단순한 노화 증상이 아닙니다. 방치하면 건강 전체가 무너지는 심각한 신호일 수 있거든요. 먼저 야간뇨가 얼마나 흔한 문제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비뇨의학회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한국 시니어의 약 80%가 야간뇨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남성의 경우 전립선 비대 문제가 더해지면서 증상이 훨씬 심해지고,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 방광 기능이 약해지면서 야간뇨 빈도가 급격히 늘어납니다. 8명 중 6명이 겪는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 이게 그냥 넘길 일이 아닙니다. 야간뇨가 왜 위험하냐고요? 단순히 수면이 방해된다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한국노인의학연구소의 조사에서 야간뇨로 인한 수면 장애가 있는 시니어는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낙상 사고 위험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밤중에 졸린 상태로 화장실을 가다가 미끄러지는 사고가 실제로 매우 많이 발생하거든요. 고령층에서 낙상은 단순한 타박상이 아니라 골절, 그리고 최악의 경우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사고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수면과 뇌 건강의 관계입니다. 최신 신경과학 연구에서 아주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우리가 깊이 잠을 자는 동안 뇌에서는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청소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이 글림프 시스템이 바로 치매의 주범인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독성 단백질을 뇌 밖으로 씻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잠을 자는 동안 뇌가 스스로 청소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야간뇨로 인해 수면이 자꾸 끊기면 이 청소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겠죠. 아밀로이드 베타가 뇌에 쌓이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치매로 가는 길입니다. 잠을 잘 자는 것이 최고의 치매 예방이라는 말이 이제 이해되시죠? 미국 알츠하이머 협회가 2023년에 발표한 자료에도 수면 장애가 있는 노인은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정상 수면을 취하는 노인보다 최대 40% 더 빠르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만으로도 야간뇨를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이유가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야간뇨는 왜 생기는 걸까요?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 해결도 되겠죠. 첫 번째 원인은 항이뇨 호르몬의 감소입니다. 젊을 때는 밤이 되면 항이뇨 호르몬인 바소프레신이 분비되어 소변 생성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밤에 화장실을 안 가도 되는 거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호르몬 분비가 줄어듭니다. 밤에도 낮과 마찬가지로 소변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건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이긴 하지만 생활 습관으로 어느 정도 개선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원인은 방광 과민성입니다. 나이가 들면 방광의 용량도 줄어들고 방광 근육도 예민해집니다. 조금만 소변이 차도 신호를 보내는 거죠. 방광이 예민해지는 데는 카페인, 알코올, 자극적인 음식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부분은 식습관으로 충분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부종입니다. 이게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모르는 원인인데요. 낮에 다리가 붓는 분들 계시죠? 다리에 차있던 수분이 누우면 혈액으로 흡수돼요. 신장으로 들어가고 그게 밤에 소변으로 나옵니다. 그러니 낮에 다리를 많이 움직이고 저녁에는 다리를 심장 높이보다 높게 올려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원인은 수면 무호흡증입니다. 코를 심하게 고시거나 수면 중 호흡이 자꾸 끊기는 분들은 야간뇨가 더 심할 수 있습니다.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면 심장에 부담이 가고 이것이 이뇨 호르몬 분비를 자극해 소변량을 늘리거든요. 수면 무호흡증이 의심되신다면 반드시 전문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가장 실질적인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야간뇨를 줄이고 숙면을 돕는 식단 전략입니다. 잠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하나를 짚고 가겠습니다. 야간뇨가 있으면 물을 안 마시면 되지 않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수분을 너무 적게 섭취하면 소변이 농축되어 방광 내벽을 오히려 더 자극하게 됩니다. 진한 소변이 방광을 자극하면 더 자주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물을 안 마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 마시느냐입니다.
오전과 오후에 충분히 드시고 저녁 7시 이후부터는 수분 섭취를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이 숙면과 야간요 개선에 도움이 될까요?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음식은 배와 사과입니다. 배와 사과는 수분 함량이 높으면서도 산도가 낮아 방광을 자극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은 수분이 많으니까 야간요에 안 좋지 않냐고 하시는데 오후 시간에 드신다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배에 들어있는 루테올린 성분은 항염증 효과가 있어 방광염증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사과의 식이섬유는 변비를 예방하는데 변비가 있으면 장이 방광을 압박해 빈뇨가 더 심해지거든요. 두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의 풍부한 안토시아닌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방광 내벽의 염증을 억제하고 방광 기능을 보호해주죠. 미국 비뇨기 과학회지에 실린 연구에서 블루베리를 정기적으로 섭취한 그룹이 과민성 방광 증상이 유의미하게 개선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매일 한 줌 정도의 블루베리를 오후 간식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는 호박씨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호박씨는 단순한 간식이 아닙니다. 호박씨 오일에 포함된 지방산과 아연, 마그네슘 성분이 전립선 건강을 돕고 방광 근육의 긴장을 완화시켜준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특히 남성 시니어분들에게 더욱 추천드리는데 전립선 비대로 인한 야간요에 호박씨가 보조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하루 한 줌 하지만 칼로리가 높으니 과식은 주의하세요. 네 번째는 귀리입니다. 귀리의 풍부한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는 장 건강을 개선하고 변비를 예방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변비가 있으면 방광이 압박을 받아 야간요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귀리는 혈당 조절에 탁월해서 야간에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는 것을 방지해 수면의 질을 높여줍니다. 아침 식사로 오트밀을 드시면 하루 종일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다섯 번째는 생선, 두부, 닭고기 같은 양질의 단백질 식품입니다. 이 식품들에는 수면을 유도하는 필수 아미노산인 트립토판이 풍부합니다. 트립토판은 체내에서 세로토닌을 거쳐 멜라토닌으로 전환됩니다. 멜라토닌이 바로 수면 호르몬이죠. 또한 생선, 특히 고등어와 연어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뇌 건강과 수면의 질 개선에 모두 도움이 됩니다. 저녁 식사에 생선 한 토막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피해야 할 음식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카페인입니다. 커피, 녹차, 홍차, 콜라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카페인은 방광 근육을 자극하고 이뇨 작용을 합니다. 소변을 더 자주 만들어내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카페인은 수면을 방해하는 것으로도 유명하죠. 카페인의 반감기는 약 5시간에서 7시간입니다. 오후 3시에 커피 한 잔을 드셨다면 밤 10시에도 그 카페인의 절반이 아직 몸속에 있는 거예요. 시니어분들은 가급적 오전에만 드시고 오후부터는 카페인 없는 음료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알코올입니다. 술을 드시면 잠이 잘 온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알코올은 처음에 수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면의 질을 심각하게 망가뜨립니다. 알코올은 렘 수면을 방해하고 수면 후반부에 각성을 일으킵니다. 또한 강력한 이뇨작용이 있어 야간요를 악화시키죠. 잠들기 좋으라고 드신 술 한 잔이 오히려 밤새 화장실을 들락날락하게 만드는 겁니다. 세 번째는 짠 음식입니다. 라면, 젓갈, 된장찌개, 가공육처럼 나트륨이 많은 음식은 갈증을 유발합니다. 갈증이 나면 물을 많이 마시게 되고 그 수분이 밤에 소변으로 나옵니다. 또한 나트륨은 체내 수분 저류, 즉 부종을 유발합니다. 저녁에 짜게 드시면 다리가 붓고 그 부종이 밤에 누웠을 때 소변으로 나오는 거죠.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은 2000mg 이하입니다. 국물 음식 한 그릇에 이미 1000mg이 넘는 경우가 많으니 각별히 주의하세요. 네 번째는 자극적인 음식과 산성 음식입니다. 고춧가루, 후추 같은 매운 음식, 그리고 레몬, 오렌지, 자몽 같은 감귤류는 방광 내벽을 직접적으로 자극합니다. 방광이 예민해지면 소변이 조금만 차도 화장실에 가고 싶어집니다. 과민성 방광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감귤류를 저녁 이후에 드시는 것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취침 전 과식도 문제입니다. 자기 직전에 음식을 드시면 소화를 위해 위와 장이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이 활동이 수면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소화기관이 활성화되면 신장 혈류도 늘어나 소변 생성이 증가합니다. 최소 취침 3시간 전에는 음식 섭취를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 9시에 주무신다면 오후 6시 이후에는 가급적 드시지 마세요. 이제 2022년에 발표된 지중해식 식단 연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연구에서 채소, 생선, 통곡물, 올리브 오일을 중심으로 한 지중해식 식단을 실천한 시니어 그룹은 과민성, 방광 증상이 유의미하게 개선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항염증 식품이 방광 조직의 만성 염증을 줄이고 충분한 식이섬유가 장과 방광 건강을 동시에 개선했기 때문입니다. 이 연구 결과가 말해주는 것은 단 하나, 무엇을 먹느냐가 얼마나 자느냐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식단 이외에도 중요한 생활 습관들이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전 햇볕 쬐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오전 10시 이전에 30분 이상 햇볕을 쬐면 뇌에서 세로토닌이 분비됩니다. 이 세로토닌이 밤이 되면 멜라토닌으로 전환되어 깊은 수면을 유도하거든요. 낮에 활동적으로 움직여야 밤에 잠이 잘 온다는 어른들 말씀이 과학적으로 정확히 맞는 말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동네 한 바퀴만 걸으셔도 충분합니다. 햇볕을 맞으면서 걷는 것이 최고의 수면 처방전입니다. 수분 섭취 시간 조절도 핵심입니다. 하루에 필요한 물, 즉 약 1500ml에서 2000ml는 오전과 오후 초반에 집중적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녁 7시 이후부터는 수분 섭취를 최소화하세요. 갈증이 날 때는 한두 모금 정도만 드시면 됩니다. 이 습관 하나만으로도 야간 소변 횟수가 줄어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취침 전 방광 비우기도 중요한 루틴입니다. 잠들기 30분 전에 화장실에 가서 방광을 충분히 비워두세요.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소변을 볼 때 남성분들은 좌변기에 앉아서 보시는 것이 방광을 더 완전히 비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방광의 잔뇨가 적을수록 밤에 다시 소변이 차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비강호흡 습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입을 열고 자면 산소 공급이 불안정해지고 콧꼬리와 수면 무호흡이 심해집니다. 콧꼬리가 심하면 뇌가 산소 부족 상태로 인식해 각성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게 야간에 깨는 원인이 되기도 하죠. 가능하다면 코로 숨쉬는 연습을 하시고 코막힘이 심하신 분들은 비강 테이프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규칙적인 운동도 중요합니다. 특히 케겔 운동, 즉 골반적인 강화 운동이 야간뇨 개선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소변을 참는 듯이 항문과 요도를 조이는 동작을 반복하는 운동인데요. 하루 3번, 한 번에 10회씩만 해도 방광 근육이 강화됩니다. 특히 여성 시니어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야간에 실제로 화장실에 가게 된다면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침대 옆에 작은 조명을 켜두시고 화장실 가는 길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두세요. 갑자기 일어서면 기립성 저혈압으로 현기증이 올 수 있으니 침대 끝에 잠시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릴 것이 있습니다. 야간뇨 횟수가 갑자기 늘었거나 소변색이 너무 진하거나 혈뇨가 보이거나 배뇨 시 통증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비뇨의학과 전문의를 찾아가세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의학적 치료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생활습관 개선은 치료를 받으시면서 함께 실천하는 보조적 수단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리해드린 내용을 한 번만 더 기억해 주세요. 저녁 7시 이후 수분 섭취 줄이기, 카페인과 알코올은 오전에만, 짠 음식과 감귤류, 저녁 이후 자제, 블루베리와 호박씨와 귀리를 가까이 하기, 아침 햇볕 30분, 취침 전 방광 비우기, 그리고 코로 숨쉬기. 이 7가지입니다. 오늘 밤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처럼 느껴지겠지만 한 달 후에는 분명히 달라진 수면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잘 자는 것이 곧 오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수면 건강을 응원드립니다. 넘쳐나는 거짓 정보 속에서 여러분이 길을 잃지 않도록 저희는 오직 사실이라는 등불만 켜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100세 인생이 오늘보다 내일 더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평안하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